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의 계획에 대한 마지막 강의 3강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요일날 행사가 있는 수요일까지 이제 다 작성이 됐고, 목요일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목요일은 컨셉을 만들기 목요일로 잡아놨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지난달에 쉬운 한지공예라고 해서 도담 손거울 만들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들기를 프로그램을 요걸 이제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도담 손거울 만들기는 지난달에 했으니까 한번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어로 한지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한지 만들기 재료를 많이 이제 올려놓은 이제 그 사이트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사이트들을 선택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지 만들기 스쿨디포라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만들기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독도잖아요. 그래서 독도 목걸이 만들기로 해보면 좋겠다. 이게 1인당 900원인 것 같아요. 간단하죠. 여기다가 풀로 붙이고 본드 같은 그런 걸로 붙이고 해서 여기에 독도는 우리 땅에다가 꾸미는, 그래서 목걸이로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르신 한 분 한 분들께도 나눠드리기도 좋겠다. 자, 그래서 독도 900원이네요. 1인당. 독도 목걸이 만들기로 저는 여기 이제 이거를 대체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독도 목걸이 만들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죠. 독도 목걸이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독도 목걸이 만들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독도 목걸이 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목요일 오후에는 이 함께 만들어 먹는 간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고정적으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함께 이 간식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드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는 첫째 주에 이제 호떡을 만들어 드셨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메뉴를 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달 호떡에 이어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 보니까 고구마 계란빵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블로그에 많이들 나와 있는데, 엄마표 고구마 계란빵 해서 요 준비도 뭐 간단하고요. 요렇게 해서 컵에다가 그냥 담아 가지고 바로 같이 빵을 만들어서 드시는 내용이죠. 고구마 계란빵. 아주 건강식이기도 하고 해서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고구마 계란빵을 만들어서 드시는 부분으로 여기 함께 만들어 먹는 간식에다가 고구마 계란빵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 공예로 해서 지난달에 한지 상자 만들기를 넣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내용을 또 다시 변경해서, 그래서 다시 여기 네이버에서 한지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두리 한지 공방 같은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 가면은 어르신들께 적합한 그런 한지 만들기 재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도 저렴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화 사각 탁상 액자 만들기 같은 거. 그러면 이런 재료들은 뭐 단체로 구매하면 좀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구매할 수 있겠죠. 비용은 이제 한 개당 3,200원인데 이런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요 도안은 그대로 오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색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 요 색칠 재료까지도 여기에 이제 옵션 선택 상품으로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다. 풀붓, 마감붓 해라 해서 이걸로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칠하고 꾸미는 특별한 나만의 민화 액자, 이런 거 만들기가 어르신들 이제 정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이제 넣으면은 제목이
제목으로 보면 민화 사각 탁상 액자 만들기 라는 부분으로 여기에 이제 넣습니다. 네. 민화 사각 탁상 액자 만들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 여기 검색을 하면 이제 나오겠죠. 여기에 민화 사각 탁상 액자 만들기 라고 치면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화 사각 탁상 액자 만들기 제일 위에 보면은 이 내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검색해서 적당한 내용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만들기를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죠. 목요일 오후에는 함께 만들어 먹는 간식으로 했고, 오전에는 만들기, 오후에도 또 간식 만들기로 해서 프로그램을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요일에는 만들기구나, 오전 오후 다 만들기로 해서 배치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이 너무 목요일에 오전 오후 계속 만들기로만 가면은 힘들지 않냐 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일을 조금 바꿔주실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이제 뭐 화요일날 넣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배치는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서 배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목요일날 프로그램까지는 다 수정을 했는데, 목요일날 오전에는 차받침 만들기 위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서 여기에 이제 차받침 만들기를 넣었고요. 4주차에 여기 그 민화 사각 탁상 액자 만들기에 3주차에 넣었기 때문에 4주차에는 차받침 만들기로 해서 이 한지 이야기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이 차받침 만들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감자전을 만들고, 그리고 오전에는 다시 5주차 오전에는 침실 명패 만들기 해서 방문거리 만들기라고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그냥 찹쌀 꽈배기를 한 번 더 만드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1월 프로그램 일정표를 이제 다 만들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꽉 찼죠, 프로그램 일정 자체가.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프로그램 일정표상에서는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부 강사에 대한 일정이 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목요일 만들기가 있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정상으로 굉장히 빠듯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도 재료 가지고 만들고 오후에도 만들고 했을 때는 일정상 빠듯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목요일에 이제 오후든 오전이든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부분으로 스케줄을 넣으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전 오후 다 만들기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오후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내용으로 하나를 추가해서 보완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을 계획해 볼 텐데요. 자, 첫째 주에 그냥 오후에는 간식 만드는, 함께 만들어 먹는 간식으로 넣고,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만드는 그 간식 만들기를 넣지 말고 한 주를 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자전을 안 넣고 계란 과자 만들기로 다시 넣고, 이제 다시 다섯 번째 주에는 이 부분을 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오전에 이제 그 민화 사각 탁상 액자 만들기를 넣었으니까 오후에는 그 프로그램에 이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다 우리가 기획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강사에 의한 프로그램을 이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게 되겠죠. 이제 외부 강사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곳에다가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넣는 부분을 이제 이동마트를 여기다 넣었죠. 그래서 이동마트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그 황금마차,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아시죠? 그것처럼 그 마트가 시설로 오는 건데, 실제로 이제 마트가 시설로 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장소에다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할 만한 물품이라든지 간식 같은 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구비를 해 놓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와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칭찬 수첩 같은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르신께 뭔가 축복의 얘기, 축복의 문구 같은 것들을 어르신들 하루에 5번씩 외치면,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조용히라도 말씀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서 한 번씩 말씀하실 때마다 한 장의 어떤 스티커를 붙여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멘트들을, 이야기들, 문구들을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어떤 이제 카드 같은 부분을 드리는 거죠. 카드나 스티커를 붙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쿠폰을, 만약에 그걸 쿠폰을 했다 그러면 쿠폰을 10개든지 20개든지 모으셨다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이날 오후에 이동마트를 열어서 이동마트에서 물건을 교환해 가실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한 달 프로그램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11월 달을 이제 짰고, 또 마찬가지로 12월 달에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다가 우리가 다 이 부분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외부 강사 분들의 스케줄을 여기다 짜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자, 프로그램 일정은 이제 모두 다 짜여졌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일정 이후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를 여기에다가 이제 작성하게끔 되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자, 첫 번째로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ASMR 노래 들으며 만다라 그리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바로 언제 있냐면은 이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프로그램 가이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특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 가이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ASMR 노래 들으며 만다라 그리기로 해서 프로그램 종류는 이 3가지 중에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해소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대상자는 나, 다그룹이다. 또 내용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ASMR을 들으면서 집중력을 키우는 만다라 도안을 색칠한다는 것이죠. 인원은 1개조에 10명 이내, 그리고 횟수는 1개월에 1회, 그리고 시간은 1회당 30분 이상이 되겠고, 자료는 만다라가 프린팅된 종이와 색연필, 그리고 ASMR 음악이 필요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밑에서 프로그램 가이드로 상세 내역들을 작성하게끔 됩니다. 노랫말 따라 쓰고 부르기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 종류가 이제 신체 기능 프로그램이다. 또 그리고 인지 기능 프로그램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제 신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는 부분이 손을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체 기능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해소한다. 대상자는 가나다 그룹이다. 그래서 노랫말과 동일한 내용을 들으면서 노랫말을 따라 쓰고, 그리고 참여자가 율동 등과 함께 노래를 불러본다라는 것이죠. 노랫말과 동일한 이제 노랫말이 이제 그 A4 용지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랫말하고 동일한 노래를 듣는다.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노랫말도 따라 쓴 다음에 참여자가 율동과 함께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겁니다. 그 노래가 이제 뭐 아이들 수준에 맞는 노래면 안 되겠죠. 성인 학습자에 맞는 그런 노랫말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랫말을 준비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원은 1개조에 10명 이내, 그리고 횟수는 월 1회로 하고 1회당 30분 이상 쓰며 노랫말을 따라 쓰기 위한 글씨 도안과 사인펜,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넣는다고 하면 해당 노래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 가이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때 있어서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제공하겠지만은 매일 고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이든 그 시간을 배정해서 15분 정도는 산책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어르신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밑에 이제 프로그램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하나씩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 가이드 내용만 보셔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가 수정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상세 프로그램 가이드를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더 보면 우리가 그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부분 있죠. 그래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프로그램 종류가 인지기능 프로그램이다. 뭐 물론 이제 글씨 쓰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글씨 쓰기에 대해서 이제 글씨 쓰고 노래 부르고 하는 부분에서 신체를 넣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율동을 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넣었던 것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그 글씨 쓰기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기능 프로그램을만 넣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목표는 인지기능 유지 및 정서 안정 그리고 우울감 해소.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가족과의 지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가족과의 지지력 증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자는 나다 그룹이다. 또 내용은 마음의 긴장을 평온하게 해주는 ASMR 노래나 사운드를 들으면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의 글씨 쓰기 도안을 따라 쓰고 해당 편지는 실제로 보호자에게 발송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인원은 제한이 없다. 또 월 1회만 한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한다. 그리고 자료로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담긴 글씨 쓰기 도안과 그리고 사인펜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은 ASMR 노래 같은 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쭉 프로그램들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상세 가이드를 쭉 작성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계획은 모두 마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죠. 일정표 짜는 부분. 이 일정표 짜는 부분만 이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은 그러면 밑에서 프로그램 계획 이제 그 상세 가이드 작성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인 성인 대상자인 어르신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공해드리는 이 프로그램 일정표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강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시설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제공해 드리면서 동시에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하시면은 아마도 최고의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계획, 실시하는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밴드의 댓글로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번 또 시간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